지금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하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스마트폰 알림들, 직장이나 사회에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그리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들이고 채워 넣어야 하는 강박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더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경험을 해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숨 가쁘게 달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무언가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하고 공허해지기만 합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복잡함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때가 더 마음 편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복잡함이 우리를 가장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독한 삶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철학 역사상 가장 냉철하고 염세적이었지만 그렇기에 누구보다 현실적인 위로를 건넸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인간의 고통과 욕망의 본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라고 냉정하게 진단했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덜 아프게 그리고 가장 평온하게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으로 단순함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가지치기, 즉, 고독을 즐기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욕망의 한계 설정, 즉, 내면의 불을 쌓는 법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 즉, 보여주기식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 즉, 망상을 멈추고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사업도 번창하여 큰 돈을 벌었으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집과 고급 차도 샀습니다. 주말마다 모임에 나가 인맥을 관리했고 최신 유행하는 취미는 다 배워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치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전화번호부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정작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은 그저 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복잡한 성공들이 그를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눈물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가지치기, 즉, 고독을 즐기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억지로 나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불편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라 가면을 쓰고 웃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인맥이 재산이다라는 말에 속아 나와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맺으며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김 씨는 거절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저녁, 회식은 물론이고 주말 동호회, 대학 동기 모임, 심지어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의 결혼식까지 모두 챙깁니다. 그는 늘 피곤에 절어 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합니다. 그가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나만 소외되지 않을까?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할 사람이 없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김 씨가 정말 힘들 때 그 수많은 지인 중 진심으로 그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하는 사람들만 득실거렸죠. 김 씨는 군중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딜레마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몸을 밀착시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되죠.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추워서 붙으면 다시 찔리는 이 고통의 반복.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다가가지만 필연적으로 타인의 무례함, 어리석음, 이기심이라는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 즉 예의와 정중함을 지키는 것이 서로를 찌르지 않고 온기를 나누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스스로 열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면에 지적인 온기가 가득한 사람은 굳이 타인에게 바짝 붙어 체온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친구,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느끼는 지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들이 떠나면 외로울 것 같나요? 천만에요. 오히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듯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야 비로소 내 삶의 숨통이 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교성이란 대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다. 내면이 빈곤한 자들일수록 남들과 어울리려 발버둥친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는 건 아직 내면이 충분히 단단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나의 취향,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을 다듬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카페에 가서 혼자 책을 읽는 시간, 이어폰을 꽂고 산책하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 아무도 없는 방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내면의 불을 만듭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게 되고, 비로소 관계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 나 자신을 깎아내고 비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싸구려 사교 모임에서 소비되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고독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욕망의 한계 설정, 즉 내면의 불을 쌓는 법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칩니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비싼 명품, 가방,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자본주의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들고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세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원하던 물건을 샀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하루 만에 그 기쁨은 사라지고 또 다른 물건에 대한 갈망이 고개를 듭니다. 이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볼 수 있는 업그레이드 중독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최신형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기기를 바꾸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새 폰을 사기 위해 몇 달치 월급을 모으고 할부금을 갚느라 허덕입니다. 새 폰을 손에 쥔 첫날,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새로운 기능을 만지작거리며 행복해하죠.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최신형 폰은 그저 전화기가 되어버립니다. 액정의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짜증이 솟구치고 다음 달에 더 좋은 성능의 신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내 폰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물건을 소유한 주인이 아니라 물건과 할부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청년의 삶은 물건들로 가득 차 복잡하기 그지없지만 그의 마음은 늘 굶주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현상을 인간의 본질적인 의지와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인간의 삶은 맹목적인 의지의 발현입니다. 이 의지는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결핍되어 있기에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찾아오는 것은 지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아주 잠깐의 만족 후 찾아오는 지독한 권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가난할 때는 돈이 없어 고통스럽고 돈을 벌어 욕망을 채우고 나면 할 일이 없어 권태로워집니다. 이 시계추의 진동을 멈추거나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널뛰기를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해답으로 욕망의 그릇을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외부의 재산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부富라는 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의 비율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원하는 것이 더 적으면 그 사람은 부자이고 가진 것이 많아도 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요구 조건을 낮추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소비를 통해 얻는 쾌락이 거짓 행복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고통의 부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무언가를 더 얻어서 기쁜 상태가 아니라 큰 걱정이나 병이 없고 빚에 쫓기지 않는 평온한 상태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 이것이 나에게 쾌락을 줄까?를 묻지 말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고통스러운가?를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물건은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느라 돈을 벌기 위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시간, 그 물건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데 드는 에너지, 이 모든 복잡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정신의 탁월함에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책 한 권으로 위대한 사상가와 대화할 수 있는 기쁨,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느끼는 경이로움, 깊은 사색을 통해 얻는 깨달음, 이런 정신적인 쾌락은 돈이 들지 않으며 질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의 자산이 풍부한 사람은 운명의 타격을 덜 받는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내면에 쌓은 지혜와 평온은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물건을 줄이고
욕망을 줄이십시오. 삶이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단순해질 것입니다. 그 단순함 속에 진정한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 즉, 보여주기식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복잡하게 꼬아놓는 주범이 무엇일까요? 바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끝없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내 실제 모습보다 남들의 머릿속에 비친 내 모습, 즉, 평판이나 체면을 가꾸는데 인생의 절반 이상을 허비합니다.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빚을 내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남들에게 뒤처져 보이지 않기 위해 아이들을 무리하게 학원에 보내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적성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타인을 위한 연극을 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SNS, 소셜미디어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확인합니다. 친구는 해외여행을 가서 에메랄드빛 바다 사진을 올리고 누구는 고급 호텔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올립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금 방구석에서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시할까?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건가? 질투와 열등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도 질세라.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을 연출해서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좋아요, 개수의 일희일비하며 나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으로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것은 지옥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단순했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삶은 끝없는 경쟁과 과시의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허영심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려 든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는 타인의 머릿속은 가장 비참한 하숙집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설령 관심을 가진다 해도 그들의 생각은 얄팍하고 변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하고 가벼운 타인의 생각에 내 인생의 행복을 맡긴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불행 중 50%는 사라진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괴로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위만 쳐다보면 목이 아프다. 아래를 내려다보라.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 자신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겁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건강을 잃은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전쟁과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침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아프지 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악질적인 적입니다. 질투가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나를 파괴하는 독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또한 남들이 아는 나와 실제의 나를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부자라고 생각하든 가난하다고 생각하든 똑똑하다고 하든 멍청하다고 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나의 실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평온하고 건강하고 지적으로 충만하다면 남들의 평가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명예욕, 과시욕, 인정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족쇄들입니다.
그 족쇄를 풀고 나면 낡은 옷을 입어도 당당할 수 있고 작은 집에 살아도 왕처럼 편안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멈추고 오직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관객 없는 무대 위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여러분만의 춤을 추십시오. 넷째,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 즉 망상을 멈추고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대부분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시계추처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오갑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라며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를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병들면 어떡하지?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와서 걱정합니다. 이것은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실체 없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의 머릿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는 별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그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온갖 희귀병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증상 하나만 있어도 이건 암일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자신이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모습,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 심지어 자신의 장례식까지 상상하며 공포에 떱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며칠 동안 겪은 그 지옥 같은 고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스스로를 고문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제 일어나는 일보다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제해야 한다. 특히 어두운 상상은 절대 금물이다. 밤에 누워 걱정하는 것은 최악이다. 밤은 모든 것을 검게 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인생을 배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망원경으로 너무 멀리 보려다가 당장 눈앞에 파도를 못 보고 뒤집히곤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유일한 확실한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하루하루가 하나의 작은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탄생이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하루라는 작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결국 전체 인생을 잘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하려면 생각의 시야를 좁혀야 합니다. 10년 뒤의 일, 1년 뒤의 일은 접어두십시오. 심지어 내일 일도 내일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에만 집중하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 길가에 핀 꽃의 색깔,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 이런 감각적인 현재에 몰입할 때 우리의 뇌는 복잡한 근심, 걱정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건강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의 명랑함을 포함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의 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이 날까 봐 무서워서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파도를 타고 넘으면 그만입니다. 어떤 불행이 닥쳐도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느라 진을 다 빼버리면 정작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될 대로 되라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배짱을 가지십시오. 이런 체념과 수용의 태도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마음의 방패가 됩니다. 생각을 끊으십시오. 걱정의 고리를 자르십시오. 그리고 오직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이 순간만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그 단순함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4가지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방대했으니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가지치기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보다 혼자만의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가시 돋친 타인들과 억지로 엉키지 말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스로 온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 욕망의 한계 설정입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데서 옵니다. 고통과 권태의 시계추를 멈추는 방법은 외부의 보물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을 쌓아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것뿐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남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는 허상입니다. 비교와 질투, 허영심을 버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남보다 아래를 보며 감사하고 나만의 기준대로 사는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넷째,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유령과 싸우지 마십시오. 상상력을 통제하고 생각의 범위를 오늘 하루로 좁히십시오. 건강한 몸과 명랑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죽음에게서 빌린 시간이다. 잠은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 매일 지불하는 이자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며 걸어가시나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갈망하며 자신을 괴롭히시나요? 죽음이라는 종착역 앞에서 보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돈, 명예, 인간관계, 자존심은 모두 찰나의 꿈처럼 덧없고 하찮은 것들입니다. 삶을 하나의 긴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이 많은 여행자는 풍경을 즐길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방 때문에 어깨가 아파서 발밑에 아름다운 꽃도 머리 위에 푸른 하늘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짐을 나르느라 땀만 흘리다가 여행이 끝나버리죠. 이제 그 짐을 하나둘씩 내려놓으십시오. 싫은 사람, 가질 수 없는 물건, 남들의 시선, 일어나지 않은 걱정들, 그 무거운 돌덩이들을 길바닥에 툭 하고 던져버리십시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인생이라는 여행의 진짜 즐거움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본질에 가장 책임감 있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껍데기를 벗겨내고 가장 나다운 알맹이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복잡함은 고통을 낳고 단순함은 평온을 낳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파도가 닥쳐와도 의연하게 넘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단순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철학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